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전히 해독의 공부법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객관식 시험과 서술형 시험은 디테일에서 좀 달라요. 서술형 시험은 영어 회화, 수학 풀이 이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네, 달변님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의뢰인 만나기 위해서 인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구독자분께서 좀 너무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제 마음이 움직였던 건 그분의 그 연세 때문이었습니다. 64세 고령의 수험을 준비하시는 구독자께서 꼭 간곡히 도움을 요청하셔서 계신 곳이 또 우연히 인천이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의뢰인 만나는 김에 뵈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날 미팅을 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소방기술사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생겼던 의문점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공부 방법의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응원을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부법 영상과 관련돼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특히 이제 많은 질문들 중에 그 서술형 시험도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빨리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구독자분께서 갖고 오셨던 책을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요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 범위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이런 주제가 되는데, 문제는 공부를 어떻게 하셨느냐, 목차를 확인하고 개요를 이해하고 암기하시고 세부 내용을 쓰시면서 암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쓰실 때 한 2번 정도 쓰시고 나면 이거 진짜 시험에 나와도 당장 잘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한 3시간쯤 지나서 떠올려 보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난 안다고 생각했던 주제였는데 시험장에서 제대로 못 쓰셔서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독 공부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2주 동안에 3회독을 하고, 첫 번째 읽으실 때는 그냥 순전히 읽고, 두 번째도 읽으실 때 이제 고민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읽기만 하는데 과연 한 10번쯤 읽으면 진짜 기억날까? 좀 의심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으니까 변호사님이 시킨 대로 10회독 정도 하면 기억난다고 하니까 10회독 정도를 읽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래도 마음속 한구석에서 좀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 물어보시러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부분 관련돼서 여전히 해독의 공부법은 유효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객관식 시험과 서술형 시험은 디테일에서 좀 달라요. 뭐냐면, 제가 지금 영어 회화책을 갖고 왔죠.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서술형 시험은 영어 회화, 수학 풀이 이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공부한다고 쳐보세요. AB에서 6개의 문장이 있거든요. Lion looks, who's here? 막 이러면 good to see you, what a small world 이런단 말이죠. 이 문장 6개를 읽고, 만약에 How have you been? 이라는 문장에서 how 부분에 가로를 쳐놓고 여기 들어가는 적절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라고 객관식으로 시험을 낸다. 그럼 저거 쭉 읽어보면, 몇 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춰질 겁니다. 그런데 Look who's here 이라는 영어 회화의 A, B 주고받는 단어 6문장을 얘기해봐 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단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이언 이렇게 얘기 나오고 첫 문장 정도는 기억날 수 있는데 전반적인 문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서술형 시험이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처음 읽을 때 연상작용을 통해서 6문장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입력하고 아웃풋해서 가능한 정도가 1회독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갔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읽어보고 떠올려보고 생각 안 나면 다시 보고 떠올려보고 다시 보고 떠올려보고 해서 이 6문장을 머릿속에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Lion look who's here, what a small world, 이거를 쭉 해서 6문장을 정확한 매치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1회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완성된 걸 100이라고 했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 기억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00일치를 돌아서 다시 한번 또 보는 겁니다. Lion, look who's here. Good to see you. What a small world. 다시 익히고 완벽하게 문장 6개를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다시 하는 게 또 이해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외웠을 때는 완성도가 40, 50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4회독, 5회독, 6회독 이렇게 계속 회독이 쌓였을 때 나중에는 주제 Look who's here만 봐도 그 6가지 문장이 머릿속에서 딱 그려지는 단계, 그렇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지 이렇게 쭉 눈으로 읽기만 하셨다, 반복을 많이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구술, 말하고 또 정확하게 쓰고 이러려면 이 개별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아웃풋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를 공부하는 게 1회독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 쓰면서 외우는 건 저는 되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가요. 그런데 그림, 공식 이런 것들은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얼버무리면서도 말할 수 있지만 막상 글로 쓸 때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면 좀 잘 안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런 공식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공식 실제로 내가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써보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쓸 수 있어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대목차들 떠올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하위 목차들, 그리고 하위 목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의 키워드들, 그리고 그림들 이렇게 써보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떠올려 봤을 때 그림 그리듯이 하위 목차들이 다 떠오르고 그림도 떠올라서 그려보고 써보는데 정확히 그려지면 이거는 공부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제가 이제 댓글에서 말씀드렸는데 공부의 완성도는 이해도와 암기의 정도가 동시에 전반적으로 쭉 올라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자기 만족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15시간을 공부했다. 근데 공부하는 양 대비 완성도가 한 20 정도가 채워졌다. 근데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10시간을 공부해서 완성도를 30을 만들 수 있으면 10시간 공부해서 30을 만드는 공부가 훨씬 더 좋은 공부입니다. 내 머릿속에 얼마나 남느냐, 아웃풋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인풋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아웃풋이 안 되고 남아있는 게 없으면 이거는 시간 낭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해서 나한테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이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남기는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머릿속에 기억나고 연상되는 정도까지 공부했더니 너무 오래 걸려요. 그 전에 공부할 때는 50주제를 공부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한 20주제밖에 공부를 못 하겠어요. 근데 50주제를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고 20주제만 공부했는데 기억이 남는다면, 그렇게 해서 수험기간 전체를 따졌을 때 남는 양의 정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남는 양이 맞는 공부법이 옳은 공부법이죠. 객관식 시험은 그 문제에서 정보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OX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정답을 딱 고를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는데 서술형 시험은 좀 다릅니다. 서술형 시험은 정확하게 현출시킬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내가 공부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시험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주제를 약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런 시험들이 이쪽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실 때 대목차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암기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떠올렸을 때 대목차들이 떠오르고 의미 취지는 항상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조문 내지는 의, 거기에 적어도 키워드들은 빠지지 않게, 그리고 요건들 이런 것들을 말로 할 수 있고 썼을 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단계 정도로 익히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회독 때는 줄기, 가지 정도를 그리는 걸 1회독, 2회독 때는 거기에 이파리들을 조금씩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얼개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연상해서 정확하게 현출해내는
훈련까지를 마치고 넘어가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이 영상을 찍게 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 그냥 서술형 시험에도 현출하는 연습 없이 쭉쭉쭉쭉 읽기만 했을 때 기억이 안 날 수 있다. 실제로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혹시 시간 낭비를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부랴부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좀 이 영상을 보시고 서술형 시험에 관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뭐 공부에는 왕도가 없고 뭐 달달달 외워서도 잘 보실 수 있고 읽듯이 해서 잘 보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험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사례형 시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거는 좀 공부법이라기보다는 접근법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